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 정보 수집이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는 거죠.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기다리다가 특정한 시점이 오면 갑자기 폭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의 움직임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참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 저는 이제 토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연휴 마지막 날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야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레바논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날 15시 30분 오후에 갑자기 레바논 전역에서 호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삐삐, 추억의 삐삐죠. 이 삐삐가 막 폭발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약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고요. 12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3,000명 부상자 중에서도 상당수 수백 명이 이제 위독한 상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실 호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몸에 지니다가 진동이 오거나 삐삐거리면 들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앞에 근처까지 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폭발하니까 당연히 안구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다치거나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주머니에 집어넣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폭발이 됐을 경우에는 동맥 쪽에 이제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폭발은 거의 1시간 동안 이루어지면서 레바논 전역을 상당히 이제 공포에 이제 밀어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사건은 헤즈볼라 구성원들한테 배포돼 있던 삐삐가 이제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연초에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헤즈볼라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헤즈볼라가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을 시켰어요. 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도청이 된다. 또는 아무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도 이것이 다 해독이 돼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헤즈볼라는 연초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삐삐 페이저죠. 호출기하고 유선 전화를 통해서 귀찮지만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갔던 거죠. 실제로 2월 달에 이제 나세랄라 그 헤즈볼라 총 지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도청 장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될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대 정도의 삐삐를 주문을 해가지고 구성원들한테 나눠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삐삐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뭐 페이저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또 좀 어색하고 삐삐라고 하는 게 익숙한데 이 삐삐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기계예요. 로우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해킹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뭔가 해킹을 해서 얻어낼 게 있어야 되는데 삐삐라는 것은 무슨 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뭐 뭔가 복잡 다단한 뭔가를 담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무선 신호를 받으면 숫자 몇 개 또는 글자 몇 자 딱 보여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굳이 노력해서 해킹할 필요도 사실 없는 그런 기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공격 표면이 좁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우 테크놀로지, 낮은 기술로 오히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스라엘군의 정보 당국의 어떤 정보전을 막아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이제 뚫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당국이 헤즈볼라 구성원들한테 한 5,000대 정도의 삐삐가 넘어가는 것을 미리 잘 알고 있다가 그것이 결정적인 시점이 됐을 때 터뜨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이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헤즈볼라 대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메시지가 왔으니까 확인을 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예전에 삐삐 써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꺼내서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2, 3초 정도 시간이 걸리죠.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요 사이 요 시간대에 이제 폭발을 하도록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몇 초 후에 폭발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삐삐 폭발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보통 우리 예전에 저희가 이제 90년대 쓰던 이제 삐삐 같은 경우는 주로 작은 건전지, 우리가 일회용 건전지를 썼는데 비해서 최근에 사용한 이제 삐삐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런 모델이죠. 이 대만제 모델이라고 하지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에 이제 리튬 전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USB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특정한 장치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폭발시킨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그 정도의 타격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렵다 이거죠. 실제로 그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삐삐라는 장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만든 썰이죠. 그러니까 소량의 한 2, 3g, 뭐 많게 보면 한 10g인데 10g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g 정도에 되는 소량의 폭약이 배터리 근처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요것이 폭발을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삐삐 같은 경우는 대만의 골드 아폴로라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골드 아폴로라는 회사가 만든 AR924 모델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모델입니다. 정말 추억의 우리 삐삐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내장을 하고 있고요. 충전 후 한 번 완충을 하면은 85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석 달 가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 호출용으로는 사용하기 좋은 이제 그러한 것이고, 전체 무게는 한 42g 정도니까 여기에 뭐 10g, 20g 뭐 이렇게 더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량의 폭약을 집어넣어서 가까이 유도한 다음에 터뜨리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이 골드 아폴로사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직원 4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고, 주로 이제 이 무선 호출기 삐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24년에 누가 삐삐를 쓰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그리고 이제 복잡한 기기를 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전자파라든지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단순 호출 기능만 필요한 분야들이 분명히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겨냥해서 삐삐를 만들어서 팔던 이제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보면 2022년부터 24년, 그러니까 22, 23, 24 8월까지 해가지고 한 3년 동안에 약 26만 대 정도를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삐삐 전문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올해만 해도 한 4만 대 이상을 수출했는데 주로 이제 유럽하고 미국으로 가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레바논으로 수출된 것은 없었다라고 이 회사 대표가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이렇게 터진 골드 아폴로사의 이제 삐삐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실제로 이 골드 아폴로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사장님인데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이제 대만 취재진들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부다페스트에, 그러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BAC 컨설팅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BAC 컨설팅에 자기는 라이선스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 아폴로라는 상표를 붙여서 너희들이 팔아라. 근데 디자인이나 뭐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기본적인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팔고 가격도 책정해서 가라라는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골드 아폴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라이선스만 부여를 했지 거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누구냐, 어떤 회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당히 이상이 야릇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 소재지를 주소를 찾아가 보면은 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이렇게 생긴 집 주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언제 설립이 됐냐면은 2022년 5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이제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창립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크리스티나 로사리아 바르소니 아르시다 아코노라고 부르는 긴 이름의 여성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보면 한 80만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뭐 작은 규모고, 회사에서는 이 대표 혼자 일단은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대표가 상당히 이상해요. 이 사람의 이제 경력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제 UCL,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이죠. 그러니까 런던 대학에서 입자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근무한 곳은 영국의 싱크탱크인데 주로 경제 파트에서 이제 근무를 한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일한 사진이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에덴 글로벌 임팩트라고 하는 또 작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주로 인도주의 활동, 뭐 난민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되는 이제 태양광 발전기, 무슨 이제 자연 정수 시스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은 뭐 하는 분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유령 회사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자 이제 뉴욕 타임즈에 보면 제 추측이 이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만들어 놓은 이제 위장 회사, 유령 컴퍼니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헤즈볼라가 이제 우리는 호출기를 쓰겠어, 삐삐를 쓰겠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기 이전부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헤즈볼라가 호출기 만드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주 작업을 할 때 침투를 했다기보다는 이 BAC 컨설팅을 밀어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BAC 컨설팅이 만드는 호출기 안에다가 제작 과정에서부터 따로 이제 폭약을 집어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의 폭약 플러스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것을 점화시킬 수 있는 스위치까지 같이 세트로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품을 받아가지고 폭약이라든지 폭발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했었으면 아마 찾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 뭐 정보 수집이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는 거죠.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기다리다가 특정한 시점이 오면 갑자기 폭발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헤즈볼라가 올해 초부터 자 스마트폰을 버려 그다음에 우리가 단체로 구입해가지고 삐삐를 나눠줄게라고 했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물샐 틈 없는 정보망을 펼쳐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어느 업체에 어떻게 발주가 되는지를 알아서 그 사이에 자기 유령 업체를 끼워 넣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의 움직임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참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당시 이러한 작업을 단순히 이제 삐삐에만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단거리 호출용으로 쓰고 있는 워키토키 이제 무전기죠. 무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폭발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대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서 터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점은 왜 이스라엘이 지금 2024년 9월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굳이 이런 작업을 했는가, 왜 이걸 폭파시켰는가라고 이제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를 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계속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있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너희들이 무슨 결심을 하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들은 너희들을 다 알고 있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얼마든지 다 죽여서 없애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평소에 내가 헤즈볼라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은닉하고 있어도 우린 다 알고 있어. 누가 헤즈볼라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헤즈볼라에서 탈퇴해. 벗어나.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이제 현대에서 무슨 단체를 만들든 어떤 활동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통신과 관련된 능력인데 어느 통신망이든 상대방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쓰든 로우 테크놀로지를 쓰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침투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잘 비밀을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이 아무데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테헤란에서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이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를 폭살을 시켰죠. 정확하게 그 방을 타격한 거죠. 그러니까 영빈관 어느 방에 목표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고 타격을 했다. 지금도 헤즈볼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삐삐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기기를 이용한 주요 인사 암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72년 이제 미넨 올림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고 피에로 게릴라들이 인질극을 벌인 끝에 많은 이제 이스라엘 선수들이 이제 희생이 됐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합니다. 파리에 있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제 대표부에 있는 대표 전화기 받침대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를 한 그 전화기 받침대에는 폭약이 내장돼 있었죠. 그리고 전화를 들자 폭발을 시켜서 즉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1996년이죠. 96년 이제 하마스의 전설적인 이제 폭탄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당국을 괴롭히던 폭탄 테러에 쓰이는 폭탄을 정교하게 아주 잘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모토로라 전화기가 이제 건네집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이제 폭약이 이제 내장돼 있었죠. 그래서 이 전화기를 들고 이 사람이 전화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잠깐 나오는 사이에 특정 신호를 보내서 이걸 폭파해서 암살하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력 시위, 너희들은 숨어 있을 곳이 없다라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행동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첩보 당국, 이스라엘 첩보 당국에서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헤즈볼라 내부에서도 이 몇 달 동안 이제 삐삐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지금 상대방한테 한번 노출이 되면 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삐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안 검사 이런 걸 다 치렀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내부에서도 최소 2명 이상의 이제 보안 관계자가 이 삐삐를 전체적으로 수거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막상 까가지고 열어보면 드러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한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더 늦어지기 전에,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이걸 터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카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였는데 굳이 지금 쓰게 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질이 잡혀있던 하마스에 잡혀있던 인질이 사망을 했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인질극 벌어진 지난 작년 10월서부터 지금 거의 1년째 끌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은 결국 네타냐후가 뭔가 잘못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잘못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인질을 석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계속 이제 불거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링으로 이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 뭐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죠.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면서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미국과 모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직접 대화할 수 있다, 핵협상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구애 메시지까지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거북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뭔가 반전시키기 위해서 터뜨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헤즈볼라를 어떻게든 이 뭔가 타격을 줘서 지금 이스라엘 북부를 계속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명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북부, 즉 레바논하고 접경 지역이 헤즈볼라가 계속 로켓이나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한 4, 5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이 지역을 이탈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 집 떠나에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이 사태가 지금 일단락 되는데, 이거를 일단락 시키기 위해서는 헤즈볼라를 어떻든 간에 크게 한 방 먹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이걸 터뜨렸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전략적 카드를 되게 쉽게 소모한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뭔가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카드가 앞으로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카드는 뭐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납득이 되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참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한,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아니면 정확하게 타겟이 된 테러 집단, 테러 단원들만 상대한 정밀 타격이라기 보기에는 민간인들하고 섞여 있는, 그리고 사실 뭐 헤즈볼라라는 집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장 정파이기도 하지만 뭐 정치 집단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이런 식의 타격을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든 일단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연히 보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해서 뭐 로켓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의 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이러한 인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헤즈볼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 결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왜 아무런 보안 검사 없이 이런 것들을 배포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책임 소재,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탐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이런 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흉흉하게 만드는 거죠. 조사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조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첩자 아니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더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제 그러한 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뭐 헤즈볼라 대원들이 갖고 있던 삐삐를 동시다발적으로 폭파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뭔가 이스라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뭐 미리 협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직전에 통보를 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제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특정 전화번호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특정 전화기를 든 사람들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물건들, 뭐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자기기 같은 모든 것들이 유사시에는 특정 집단한테는 테러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뭐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헤즈볼라에서 사용하던 삐삐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 작업을 해왔고 BAC 컨설팅이라고 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침투를 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적시에 터뜨린 이제 그러한 셈이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하마스 기습 공격한 지도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중동의 정세는 점점 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일이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